여기에 새로운 비밀 한국 전투기가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형 전투기를 직접 보니 가슴이 떨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사천 에어쇼가 3년 만에 다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일반에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공군과 경남도, 사천시, KAI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사천에어쇼가 오는 23일까지 사천 비행장 등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사천에어쇼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펼쳐지는 유일한 에어쇼로 해마다 3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 축제이다. 올해 역시 개막식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꿈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사천에어쇼는 9개 분야 110개 항목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개막일인 20일 오전 차세대 국산 헬기인 소형 무장 헬기 LAHV 기동 시범이 최초로 펼쳐졌다. 또 우리나라가 최초 제작한 군용 항공기 KT-1과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의 시연 비행, 항공전력 30여 대 축하 비행도 이어졌다. 최근 해외 에어쇼에서 극찬을 받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도 축하 고개 비행을 펼쳐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관람객의 관심을 끈 건 KAI가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다. 앞서 언론을 통해 KF-21 출고식과 최초 비행 성공 소식이 알려졌지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AI는 에어쇼 기간 중 항공기 전시와 함께 홍보 전시관을 연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FAO-10, KT-1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또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의 비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민군협력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와 제22회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KAI 관계자는 사천에어쇼를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소통회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첫 아시아 파견 독일 전투기. 다음 달 한국 방문, 상호 운용성 향상 목적.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독일 공군 전투기들이 다음 달 한국에도 들른다고 독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측 파트너들과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국방부는 18일 VOA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아시아에 파견된 독일 공군 전투기들이 다음 달 한국에도 짧은 일정으로 들러 한국 측 파트너들과의 교류 활동에 참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녹취 미코 밀러 독일 국방부 대변인. 독일 국방부의 미코 밀러 대변인은 한국에서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한국 방문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공군 군용기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 공군은 아시아 지역에서 급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전투기를 투입하는 래피드 퍼시픽 훈련을 15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 독일은 유로파이터 6대 등 군용기 13대를 1956년 재창군 이래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독일이 영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국들을 위해 래피드 퍼시픽 훈련을 진행 중이며 호주에서 2년마다 열리는 피치블랙 훈련에도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미코 밀러 독일 국방부 대변인. 호주 북부에서 19일부터 실시되는 피치블랙 훈련에는 주최국인 호주를 비롯해 미국, 한국, 일본 등 17개국 공군이 참여합니다. 특히 한국, 일본, 독일의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호주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독일 군용기의 한국 방문은 피치블랙 훈련이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독일 해군의 경우 지난해 호위함을 동중국해에 배치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 활동에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독일 공군의 인도태평양 전격 파견은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의 타이완 위협과 패권 행보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을 잠재적 도전으로 규정한 뒤에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고 게르하르츠 독일 공군 참모총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파병과 관련해 중국을 향해 위협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3. 밀덕텔링. 세계 최초 6세대 군용기 B-21이 특별한 3가지 이유. 한국 시각으로 12월 3일 토요일 아침,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노스럽 그러먼 공장에서 B-21 레이더 차세대 폭격기의 첫 공개, 롤아웃 행사가 진행되었다. B-21 이전에 가장 최신 폭격기인 B-2가 첫 공개된 지 무려 34년 만에 처음 공개된 셈이니 이번 B-21의 공개는 사실상 끊어졌던 미군 폭격기 개발이 부활했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군용 항공기는 수송기, 공격기, 조기경보기, 정찰기, 그리고 전투기까지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모든 군용 항공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만들기 어려운 것이 폭격기다. 우선 전투기보다 훨씬 크기가 크고 많은 무기를 달아야 하므로 엔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각종 레이더와 미사일이 발달한 21세기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자체 방어 능력을 폭격기에 갖출 수 있는 국가도 많지 않다. 무엇보다 엄청나게 비싼 운용 유지비를 감당하고 싶은 국가가 많지 않다. 그래서 프랑스, 영국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조차 폭격기 개발과 운용을 포기했으며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세 나라만 폭격기 생산과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B-21을 이번에 선보인 미국 외에는 진짜 폭격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패크다는 20년 이상 개발 중이지만 시제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현재 운용 중인 구형 폭격기들은 최소 30년 이상 운용한 데다가 몇 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격추되기도 했다. 러시아보다 국방비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중국도 사정은 나쁘다. 중국은 자신들의 유일한 폭격기인 H-6 폭격기의 최신형인 H-6K를 생산 중인데 이 폭격기는 1952년에 처음 생산한 구소련제 Tu-16 폭격기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해서 문제점이 많다. 즉, 최근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이 B-21이라는 새로운 폭격기를 내놓는데 성공했다. 전 세계 중 가장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세계의 군사력 판도를 바꿀 강력한 무기가 공개된 셈이다. 그렇다면 B-21은 세계에서 가장 향상된 폭격기일까? 사실 이번 첫 공개 행사에서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및 노스럽 그러먼 CEO 캐시 제이 워든 이 발언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B-21은 세계 최고의 폭격기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군용기, 혹은 세계 최초의 6세대 군용 항공기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담백하고 정확한 표현을 즐겨하는 미국 국방 및 방위산업 관계자의 입에서 이런 자랑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현재까지 알려진 B-21의 기술적 특성과 면면을 보면 이런 자랑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B-21은 지구상 가장 발전된 설계 기술로 설계된 군용기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제와 같은 초정밀 3D 설계를 가상으로 구현하고 설계 과정에서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적용해서 개발 계약 후 불과 7년 만에 실물 비행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KF-21 보라매도 계약 후 7년 만에 시제기 제작이 완료되었지만 기존에 이미 구현되거나 존재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반면 B-21에는 기존 5세대 항공기와 차원이 다른 여러 기능들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미국 항공산업의 저력을 보여준다. 심지어 미 공군에 따르면 B-21의 시제기는 자신이 실전에서 사용할 모든 전자장비를 이미 모두 탑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B-21이 최초의 6세대 군용기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니 해도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이다. 34년 전 B-2 스텔스 폭격기가 나온 후 그동안 VHF 저주파 레이더를 비롯한 스텔스 비행기 탐지 장비가 계속 개발됐고
그중 일부는 현재 운용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나 F-35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21은 일명 카운터 스텔스 기술을 파악하고 반영한 카운터 스텔스 군용기로 현재 연구 중인 그 어떤 레이더나 적외선 추적 장비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21은 B-2 폭격기와 유사한 모습이지만 레이더 스텔스 및 적외선 스텔스 기술에서 큰 발전을 이룬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레이더 전파를 많이 발산하는 제트 엔진 공기 흡입구의 설계가 더욱 교묘해져 정면 노출 면적이 크게 줄었다. 또한 항공기 비행 제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설계한 B-2 특유의 W 자형 날개 뒷면도 크게 단순화되어 스텔스성이 향상되었다. 두 번째 요소는 사이버전 및 합동 교전 능력이다. 전작인 B-2는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은밀히 혼자서만 움직였다. 반면 B-21은 은밀히 침투하면서도 아군에게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 그리고 전자전이 가능하다. F-22와 F-35에서 적용한 위성 데이터 링크 및 은밀 네트워크 기술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21은 세계 어떤 표적이든 어떤 나라의 영공이든 몰래 침투해서 공격할 수 있고 자신이 적진에 침투하면서 얻은 정보를 아군에게 공유하면서 적을 마비시킬 수 있다. 마지막 요소는 모든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B-21 이 기존 B-2 폭격기에는 없는 공격적인 전자전, EW 능력을 갖출 것이며 심지어는 사이버전 능력, 즉 적의 민간 전산망 등에 침투해서 교란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전자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즉, B-21 이 침투해서 적 표적에 폭탄을 투하하면서 동시에 적의 민간 인터넷망의 폭격 위치를 가짜로 알리는 스팸 문자를 건네거나 B-21을 요격하려는 요격기에 적극적인 전자공격을 수행해서 요격을 방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기다가 향후 B-21을 보조할 윙맨 무인 전투기를 붙이거나 전자전 무기보다 발전된 EMP 펄스 무기나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게 된다면 6, 해, 공의 모든 표적에 B-21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21 레이더는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국 항공 기술의 결정체이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과의 전쟁을 가정해 만들어진 최초의 군용 항공기이자 미국 국방장관이 B-21이 확장 억제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확장 억제를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미국의 동맹국이 도발 혹은 핵무기 공격을 받을 때 다양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대응과 보복을 해주겠다는 개념이다. 핵우산과 다른 것은 동맹국이 핵 공격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핵미사일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때그때 적절한 비핵, 핵무기를 골라서 보복하겠다는 점이 핵우산과의 차이점이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B-21을 배치하는 2026년 이후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상황은 지금과 상당히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B-21은 스텔스 폭격기이자 오직 미국 본토에서만 출격하기 때문에 미국이 보복이나 방해받을 우려 없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B-21을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켜 북한과 주변국을 압박하거나 심지어 난몰래 비행한 뒤 필요할 때 공개하는 방식으로 확장 억제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군과 정부는 B-21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확장 억제 수단을 우리 국익에 맞춰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북핵 억지를 할 것인지 연구와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